뭐야 임용고시 안 돼서 너 실패해서 거기 간 거 아니야? 임용고시 떨어져서? 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갑자기 울컥해.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 네,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일단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한다는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특수교사로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발달이 느린 친구들을 위해서 개별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개별화 교육 지원 계획을 세워서 이를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이 특수교사입니다. 일단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 다음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관련된 학점을 이수를 한다거나 유아특수재활과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면 또 그 자격증이 나오고요. 저처럼 사범대에서 특수교육과 아니면 유아특수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4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나면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2급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몇 명은 난 이 일은 특성이 안 맞아서 나간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성적을 맞춰서 갔었어요. 네, 성적을 맞춰서 갔다가 과 특성상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아이들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작은 시골 학교에 다녀서 저희는 특수반이 따로 없었어요. 특수반, 도움반 그런 곳이 따로 없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들도 자연스럽게 생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특수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9시 출근이긴 하지만 출근을 위해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보통 8시 40분쯤 출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있을 수업을 한번 체크를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오전 간식 준비를 해요. 9시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등원을 해서 저희 반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면 별일 없었는지 아이가 아팠던 거 괜찮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 10시 반까지는 같이 놀아요.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이제 이 아이가 좀 더 지원해줘야 될 부분 뭔지 찾아보기도 하고 초등학교 가면 흔히 얘기하는 수업 같은 걸 하고요. 이제 노래를 배운다던가 미술 활동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식습관 지도도 같이 하고 식사 예절도 알려주고 이건 약간 저희 어린이집의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는 특별 활동을 해서 영어랑 체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근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이제 일지를 쓴다던가 다음 날에 수업을 준비를 한다던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졸업식 시즌, 입학 시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같이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야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보통 한 번씩은 꼭 야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한 자격증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유아교육과 유아특수재활과 그리고 특수교육과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교사가 되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희생하고 뭔가 감수하고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수화를 배운 거는 그냥 재밌어 보여서 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원래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혹시라도 있을 노 아동뿐만 아니라 노 부모님들과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화를 배우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은 특수교사라고 소개를 하면 근데 죄송한데 그게 혹시 어떤 직업이에요? 라고 묻는 게 되게 많아요. 설명을 해주면 대단한 일 하시네요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는데 대단할 것도 없고 사실 모든 직업이 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일단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약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야 임용고시 안 돼서 너 실패해서 거기 간 거 아니야? 임용고시 떨어져서? 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미래를 생각하면 물론 임용고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급여적인 측면으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일단 제 성대의 상태예요. 왜 이렇게 허스키하지? 약간 내가 생각하는 유치원 선생님은
맑고 깨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제가 원래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많은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질러야 할 상황들이 생겨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얘들아 정리할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해야 돼 하느라 너무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니까 성대 결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대 상태로 계속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 성대를 또 치료를 한다고 해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일치하지만 이렇게 서류가 많고 해야 할 일이 아이들 돌보는 것 외에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건 정말 다니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직 시스템이 전자문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수기로 한다거나 프린트를 해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적응하는 게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유학을 가고 싶어요.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서 다른 나라에서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좀 공부하고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싶습니다. 아직 장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특수학급이라는 걸 들으면 발달 지연인 친구의 부모님들도 우리 애는 장애인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수반이고 못하는 애다 라고 낙인 찍힌다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은 모두 자기 장점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임용고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수교사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임용고시에 목을 매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무래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 유아특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약간 비슷한 나날이 반복되니까 거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 거야. 학부모님들이랑 의사소통하는데도 어렵고 계속 시험 보라는 엄마 아빠 얘기도 힘들고 일지 쓰느라 맨날 밤샜지? 이제 그 일지 10시간 쓰던 거 5시간이면 돼. 아이들 예쁘니까 우리 애들 졸업은 시켜야 되지 않겠어. 갑자기 울컥해.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 자, 그리고 내년에 수당이 10만 원이나 오른단다. 네, 감사합니다.